4차 방정식 x 4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0의 한 실근을 알파라고 할 때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절대값의 값을 구하시옵니다.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죠? 인수분해로 풉니다. 인수분해가요. 인수정리 이용해보면 1의 약수인데 1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요. 0 되는 게 없어요. 없고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죠. 인수정리가 안 돼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인수분해할 때 뭐가 있었냐면요. 좀 일반적인 풀이가 안 되고요. 일반적인 방법은 인수정리로 하는 건데 이게 안 됐죠. 그럼 특수적 방법에서 짝짓기, 치환, 보기차식, 상반식 이런 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이 상반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개수를 보면 특징이 1, 1 같고요. 6, 6 같죠?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죠. 이런 걸 상반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요. 이 x제곱 가운데 있는 x제곱으로 묶어내는 거예요. 묶어내도 되고 뭐 방정식일 때는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면 0이 아니기만 하면은 나눠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둘 다 돼요. x제곱을 한번 묶어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x제곱 되고요. 요거 먼저 써줄게요. 여기 x제곱분의 1인데 이거 먼저 써주고요. 다음에 요거 x제곱 묶어내면 6x. 요것도 먼저 써주면 x분의 6이 되고요. 네, 이거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요 식을요, 이제. x 플러스 x분의 1로 볼 거예요. 변형시켜보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바뀌고요. 요거는 플러스 6의 x 플러스 x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요. 여기 2차식이 돼요. 이 값을 a라고 보면요. a 제곱 플러스 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를 해보면요. a 7 1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7하고요. 네, 마이너스 1이요. 그리고 앞에 x제곱이 있죠. 이렇게 됩니다. 다시 x를 하나를 이쪽에 곱해주고요. 하나는 이 오른쪽에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식이 x제곱에 이거 먼저 써줄게요. 플러스 7x 플러스 1 되고요. 이거는 x제곱, 이거 마이너스 x 가운데 플러스 1 해서요. 더 이상 인수분해는 안 되고요. 이제 2차식이니까 우리가 근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가 얘의 한 실근을 알파라고 했어요. 요 값 있는데 요거 뒤에 거 보면요. 요거 반의 제곱보다 얘가 크죠. 허근이에요. 또는 판별식 봐도 됩니다. 요 값이 허근이기 때문에 요건 안 되고요. 요쪽 여기서 반의 제곱보다 작기 때문에 실근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값이 알파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대입해 보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7알파 플러스 1이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알파로 나누면 지금 구하는 모양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요. 알파로 나눠보면 알파 요거 먼저 써보면요.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이건 7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 이용해서 요거 만드는 겁니다. 절대값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요. 이걸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하면은 그냥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제곱하고도 같은 겁니다. 이 값은 얘를 이용해 보면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배에 곱한 거 4를 빼주면 되겠죠. 자, 이 값이 마이너스 7의 제곱 그래서 49 마이너스 4 하면 45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곱 풀어주면 되겠죠? 알파 빼기 알파분의 1 절대값이니까 양수만 선택해주면 됩니다. 루트 45 그러면 9 곱하기 5니까 3 루트 5 최종 답이 3 루트 5가 됩니다. 다음은 x에 대한 3차 방정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3x 마이너스 k는 0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 자, 세실근, 서로 다른 세실근 그랬고요. 직각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3차 방정식에서요. 인수분해가 됐네요. 나머지만 찾으면 되겠죠? 찾아보면요. 조리제법 써도 되고요. 개수비교 바로 들어가 볼게요. 2x 세제곱이니까요. 여기가 2x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k. 그럼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k. 이거는 뭐 플러스 k네요. 이렇게 돼야지 마이너스 k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창만 알아내면 되는데 여기서 2창 개수 마이너스 5 되는 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3x. 그래서 이 부분이 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실근은 1과 여기 1 나왔죠? 1과 방정식, 요 뒤에 거 방정식의 두 근이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가 더 크다라고 가정했고요. 그럼 1, 알파, 베타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요. 빗변의 길이가 1인 경우, 즉 1이 제일 긴 경우고요. 두 번째는 빗변의 길이가 알파인 경우. 알파가 1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첫 번째, 빗변의 길이가 1인 경우 보면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해야 돼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1이고요. 요식 변형시킨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는 1. 그러므로 k 값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파 베타 합과 곱을 구해보면요. 아까 요 방정식이에요. 요거는 0. 두 근의 합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3이 되고요. 곱은 a분의 c, 2분의 k가 되겠네요. 이걸 대입을 하면요. 제곱해주면 4분의 9. 네,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k는 1. 이렇게 합니다. 그럼 넘어가면 k고 1 넘어가면은 4분의 9에서 1 빼주면 4분의 5가 되겠네요. k 값은 4분의 5. 이게 나가 되겠죠. 그런데 가에서 가 플러스 k는 0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므로 알파 베타는 실수가 아니다. 따라서 1 알파 베타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될 수 없다. 그랬고요. 이번에는 빗변의 길이가 알파인 경우, 알파가 가장 크니까 이 알파 제곱이 1 더하기 베타 제곱과 같고요. 이렇게 넘겨서 인수분해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이다. 그러므로 k는 얼마다? 자, 이거 보면요. 합이 아까 2분의 3이었어요. 그쵸? 이 값이 2분의 3. 2분의 3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했을 때 1 나왔죠? 이거 역수 관계이면 되겠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k값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차와 여기 합, 곱이 나왔죠? 여기 곱은 k이고 여기 숫자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서요. 예를 들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알파 값이 구해져요.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베타 값이 구해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곱셈 공식에 변형 공식 있죠? 그거 이용해도 되겠죠. 변형 공식 한번 이용해 볼게요.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과의 관계인데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해줘야지 같아지겠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분의 2입니다. 제곱해주면 9분의 4는 합은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가 되고요. 곱이 2분의 k예요. 2분의 k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k 되겠네요. 풀어보면요. 넘어가면 2k가 되고요. 이거 넘기겠습니다. 통분해야 되겠네요. 4, 9, 36으로 통분해보면 이거는 9 곱해야 되죠. 9, 9, 81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4 곱해야 돼요. 4, 4, 16 그래서 36분의 6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k 값이 2로 나누면 72분의 65가 됩니다. 위 가에 알맞은 식을 fx라고 하고요. 나 다에 알맞은 수를 pq라고 할 때 f3 곱하기 p분의 q의 값. f3은요, 여기다 3 대입합니다. 3 대입해보면 2, 9, 18 빼기 9에서 9가 되고요. 이 값은 9. 네, 아까 p값이 나가 이거 4분의 5입니다. 4분의 5분의 q값은 72분의 65. 계산하면 되겠죠? 9가 이 70이랑 약분되겠네요. 9 곱하기 좀 72분의 65니까 이렇게 약분되면은 8이 되고요. 요 분자분모예요. 요 분자분모에 분모 없애기 위해서 8을 곱합니다. 8을 곱해보면 여기 8 곱하면 4 약분되면서 2, 5, 10 되고요. 8 곱하면 65가 되겠죠. 5로 나누면 2분의 13. 최종 답이 2분의 13이 됩니다. 구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 px는요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p의 루트 n은 0이다. 루트 n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4제곱은 제곱의 제곱이죠. 제곱은 n이고 또 제곱하면 n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해주면 n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이니까 다 사라지네요. 0 맞죠? 니은 방정식 px는 0인 실근의 개수는 2개다. 는 0 이렇게 하면요. 4차 방정식이에요. 모양은 4차인데 실제로는 3차랑 1차랑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짝수차수만 있어서요. x제곱을 덩어리로 보면요. t로 치환해 보면 2차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되죠. t제곱 플러스 t에 뒤에 거 마이너스 n으로 묶어보면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n에 n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가 한 군데 붙어서 대각선 해가지고 개수가 1 나와야 돼요. 그럼 이쪽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t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 t가 x제곱이었죠? t 대신에 x제곱을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실근의 개수 그랬는데요. n이 자연수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여기 양수 되면 실근이 나올 수가 없죠. 실수라면 양수니까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선 실근이 안 나와요. 헉은 나오고 위쪽에서 x제곱 값이 n 되면 되겠죠. 그래서 x는 뿔마 루트 n 해서 이렇게 실수가 2개가 존재합니다. 니은도 맞고요.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pk가 0이 아니게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합은 30일이다. k를 대입해봐요. 그럼 x자리에 여기 k 들어가는 거예요. k 들어가면은 일단은 정수 k라고 했죠. 정수도 실수기 때문에 이게 k가 되면 여기가 k라고 이렇게 바뀌면요. 이것도 제곱, 정수 제곱 플러스 어떤 양수 자연수기 때문에 이것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0이 될 수가 없고 그럼 이게 전체가 0이 안 되려면 이 값이 0이 되면 안 되겠죠. k제곱 마이너스 n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정수 k를 대입했을 때 0 되는 게 안 나오려면요. 다 안 나오려면 이 n이 k처럼 제곱수가 되면 안 되겠죠. k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자 1의 제곱 안 되고요. 1은 2, 3 되고 4는 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5 되고요. 6 되고요. 7 되고요. 8 되고요. 그 다음에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9는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제곱수에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은 제외시키고 나머지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n의 값의 합 그랬어요. 다 더하면요. 2하고 8 더하면 10, 3하고 7 더해도 10 이렇게 더하면 11 총 31이 되겠네요. 디귿도 참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식 fx에 대하여 fa는 a-1, fb는 b-1, fc는 c-1이 성립할 때 3차 방정식 fx는 0의 세근의 곱을 구하시오. 이게 모양이 좀 다 똑같죠? a, b, c 모양이요. 그쵸? 요시 이렇게 넘겨볼게요. 보세요. f, a,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요.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a 자리에 x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x에 우리가 a를 대입해도 0이고 b를 대입해도 0이고 c를 대입해도 0이죠. 우리가 인수정리라는 게 있죠. 인수정리. 예를 들면 hx가 이렇게 있는데 h에 3을 집어넣었더니 값이 0이 나왔어요. 그러면 hx는 어떤 것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지고 있죠. 이 개념입니다. 지금 요 식에 a를 대입했더니 0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 식이요. 요 식이 x-a를 인수로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거 넘어가면 똑같다고 했죠? b 대입해도 0을 되죠? 그럼 x-b도 인수, c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더 곱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다 이거죠. 이것이 x-a, x-b, x-c를 인수로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좌변도 3차식, 최고차항 계수가 1인요. 우변은 이거 3개만 곱해도 벌써 3차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상수항이 돼야 되고요. 상수항.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거 곱해보면 1이죠 벌써. 상수항 값도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지우면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근데 일반적인 건 더 곱해지는 겁니다. fx-x 플러스 1이 이렇게 돼요. 이 식에서 이거 넘기면 다시 fx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x-a, x-b, x-c, 그 다음에 플러스 x-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a, b, c 똑같은 모양으로 다 주어지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이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요, 꼭 알아야 되는 능력입니다. 중요한 능력이에요. 같은 모양 반복될 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가 꼭 이게 아니라도 다른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fx는 여기가 좀 복잡해요. 뭐 gx 예를 들어 이렇게. 이건 fx고 이거는 구체적인 식입니다. 그리고 해가 뭐 알파, 베타, 감마다 이렇게 되면 fx 식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곱하기 뭐 더하기 gx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이차함수를 예를 들어 보면요. 만약에 f알파가 3이고 f베타도 3이다. 이렇게 상수항 똑같다. 그러면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차식인 경우에 2차항계수 뭔가 있을 거고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그 다음에 3이니까 더하기 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요. 알파 집어넣었을 때 여기 3 이렇게 똑같이 베타도 3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이 알파 베타 지나는 이런 이차함수 있죠. 이런 이차함수를 위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할 수도 있다 이거죠. 상위권 학생들은 좀 꼭 알아두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문제 이제 3차 방정식 fx는 0의 세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fx식 알아냈죠? 여기서 세근의 곱이니까 근과 계수와 연결 써볼게요. 세근의 곱은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요. 마이너스 1분의 상수항만 구해내면 돼요. 상수항이 여기서 이렇게 곱한 a, b, c의 부호 반대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a, b, c 마이너스 1입니다. 이 값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마이너스 1분의 1이기 때문에 부호만 반대가 되면 되겠죠? 답은 a, b, c 플러스 1이 최종 답이 됩니다.
실수 a, b, c에 대하여 x에 대한 3차식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 fx는 x-6을 인수로 갖는다. 나 3차 방정식 fx는 0의 한 근이 3i이다. 는 0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요. 개수가 a, b, c가 다 실수죠. 실수일 때 한 근이 허근이 나오면 나머지 한 근은 켤레근 이렇게 마이너스 3i 되고요. 이것도 인수기 때문에 x 빼기 6을 인수로 갔죠. 그럼 방정식 입장에서는 근이 6이 되는 겁니다. 6. 6, 3i, 마이너스 3i가 세 근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3차 방정식 f3x는 0의 세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요거 치환에 관련된 건데요. 한번 잘 보세요. 요 식에서, 요 방정식에서 x 있죠? 요거하고 요 방정식에서 x 있죠? 이게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방정식의 x와 이 방정식의 x. 요거는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를 제가 f에 요거를요. 3t는 0 이렇게 쓰고요. 요 방정식에 요 t 세근의 합을 구하라 그래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 문제나 이 문제나 x로 쓰나 t로 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같은 x로 쓰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상황에 따라서요. 그리고 수학 문제 풀 때는 같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문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 3t로 놓고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방정식에서의 x값이요. 근이 3개죠. 그 3개를 같은 x1, x2, x3라고 할게요. 이렇게 잡으면 이 x1, x2, x3가 6과 3i와 마이너스 3i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요. 자, 근은 t라는 문자를 썼죠. t1, t2, t3라고 할게요. 제가 이렇게. 요 방정식의 근은 요 3개입니다. 그럼 f라는 함수는요. 이 f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f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기 때문에 지금 f에 어떤 게 들어가서 0이 된 거잖아요. 이게 뭐가 들어가면 0이 된다? x1이 들어가면 0이 되는 거예요. x2도 0이고 x3도 0이고. 그럼 이 x1 요 값하고요. 여기서 3t 값하고 같은 값입니다. 여기서 t1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즉 여기서 관계가 x1이 3t1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묻는 거 뭐예요? 세근의 합이라는 거는 이 t1, t2, t3 이것들이 있죠? 그럼 t1은 어떻게 한다? 여기서 3으로 나누면 되겠죠. 3분의 x1 이렇게 돼서요. 원래 있던 해 여기서 fx는 0. 요 해를 3으로 나누면 요 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을 3으로 나눈 2, 3i를 3으로 나눈 i, 마이너스 3i를 3으로 나눈 마이너스 i. 요게 세 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은 답이 2가 되겠죠. 이렇게요. 이걸 문자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요, 그냥 감각적으로 한번 볼게요. 감각적으로. 자, f의 x가 0이에요. 그러면 요 값이 3일 때 0이라고 해요, 만약에. f에 3이 들어가니까 0이 됐어요. 그럼 f3x에서 이게 0이 된다. 그럼 요 x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같아지려면 요 x에 1 들어가면 되겠죠? 1. 그쵸?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는 1이 되는 거예요. 이 방정식에는. 원래 방정식에는 3인 거고. 원래 방정식의 해와 새로 바뀐 방정식의 해는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3배가 되면은 3분의 1로 축소가 돼요. 예를 들어 gx가 x제곱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있을 때 y는 gx 하고요. y는 g에 이 x자리에 2x가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그냥 x제곱인데 2x가 들어가면 4x제곱이 되죠. 그 두 그래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맨 처음 y는 x제곱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폭이 좀 작은 게 아니라 이렇게 있을 때 y는 이 g의 2x, 4x제곱은 이차함계수만큼 우리 폭이 좁아지죠. 이렇게 좁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 x축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2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2분의 1로. 여기 있던 점이 이렇게 2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좌표가. 이거는 몰라도 되지만요. 이런 게 다 연관이 있어요.
많이 알면 알수록 특히 이제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마지막에 이거 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 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어떤 식이 제일 편하다? 숫자 이렇게 대입해보는 게 제일 편해요. 아, 3일 때, 요건 한 1일 때구나. 3분의 1로 줄어들었네. 어차피 이게 3분의 1 아니면 3배, 이런 관계거든요. 3분의 1이냐, 3이냐가 헷갈리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대입해보면은 3분의 1로 줄어드는지 3배로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풀이 좀 설명드리면요. 일단 아까 근 나왔죠? 이렇게 3i 다른 풀입니다. 요거 그냥 식을 만드는 거예요. 3i 마이너스 3i로 2차 식을 만듭니다.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0이고요. 더하기 두근의 곱하면은 9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근이 6이었죠?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fx가 이 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 거는 f3x죠? 여기 x 자리에 3x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 3x의 제곱, 9x제곱 되겠죠. 9x제곱 플러스 9 여기도 3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요 방정식의 세근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요 인수분해 모양 돼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근, 2하고 여기 뿔마 i, 2하고 뿔마 i 이렇게 구해가지고 더해서 2라고 대답해도 되고요. 전개시킨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더하면은 27x 세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항계수가 이렇게 곱한 거네요.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54x 제곱. 이것만 알면 우리 세근의 합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a분의 b. a가 27이고요. b가 마이너스 54니까 플러스 54에서 2.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치환에 관련된 것들,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i인 방정식, 3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공통인 근 m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이때 m의 값을 구하시오. 실수 A, B, C라고 했죠? 개수가 다 실수인데 근이 허수가 나왔죠. 나머지 한 근은 켤레인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거고요. 두 방정식이요. 공통인 근을 갖는다 그랬어요. 공통인 근. 만약에 요 근이요. 허근이 공통인 근이 된다면은 2차 방정식도 개수가 다 실수이기 때문에요. 이 2차 방정식 근은 1 플러스 루트 3i와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돼야 돼요. 그죠? 공통인 근이 그러면 이거 두 개로 만약에 2차 방정식 작성을 해보면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2x 더하기 두근의 곱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은 4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모양이 맞지가 않죠? 여기 2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인 근은 이 허근은 공통인 근이 아닌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알아냈어요. 그러면은 이 3차 방정식 요거의 세 근이요. 1 플러스 루트 3i, 1 마이너스 루트 3i, 그리고 m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개를 가지고 식을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1 플러스 루트 3i, 1 마이너스 루트 3i가 요 식이었죠. 이거 곱하기 m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x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식이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같은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 비교를 하면 되겠죠. 개수 비교하는데 요 m이 또 요것도 근이에요. 이때 m 집어넣을 건데 이렇게요. 어차피 여기 a만 상관이 있죠. a만 좀 알아내면 될 것 같아요. 전개시켜서 a가 여기서 2차항의 개수입니다. 2차항의 개수 a가요. 요 식에서 2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m하고 마이너스 2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요 아까 m이 요 방정식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m을 집어넣을게요. m제곱 플러스 am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요. 이거 두 개 보면 미지수 두 개인데 식도 두 개죠. 풀면 되겠죠. a에 m-를 여기 대입합니다. 이 자리에 이 식이 m제곱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요.
m제곱 사라지고 여기서 m값이 1 나오네요.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연수 a, b, c가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0을 만족시킨다. x에 대한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한 근을 알파라 할 때 알파의 100제곱 더하기 알파의 101제곱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요 식을 볼게요. 요 식이 등식이죠. 그죠? 등식입니다. 등식. 등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방정식과 항등식. 그럼 이 식은 뭘까요? 자, 이거는 방정식입니다. A, B, C에 마음대로 막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든 A, B, C에 성립해야지 항등식 되는 거고요. 어떤 특정한 값에서 만족하면 방정식인데요. 이거는 방정식이에요. 그러면은 자, 지금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지금 접근해 가는 거예요. 일단 이게 등식에서 온 거예요. 등식인데 보니까 방정식이에요. 그럼 방정식인데 어떤 방정식인지를 봐야지. 여기 있죠? 여기가 A 입장에서 보면은 3차, 문자 여러 개 있어도 일단 한 문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뭐 A 입장에서 뭐 3차, B도 3차. 3차 방정식이죠? 3차 고차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방정식의 풀이의 기본 풀이는 인수분해입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가는 뭐 알고리즘을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알고리즘 판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 등식이었죠. 등식.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항등식 문제였으면 머릿속에 다시 개수비기호나 수치대입 떠올라야 되고요. 지금 방정식으로 왔어요. 보니까 문자 입장에서 보니까 3차 고차입니다. 그죠?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로 푸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딱 와야 돼요. 아, 인수분해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습관적으로 인수분해가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인수분해로 들어왔어요. 인수분해 중에서 이게 문자 여러 개짜리죠. 문자 여러 개의 3차입니다. 그러면 문자 여러 개의 3차는 우리가 공식을 이용을 해요. 보통.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 생각나는 것들 쭉 생각하면서요. 미지수 3개의 3차는 이거 하나 있습니다. 요 식이 떠올라야 돼요. 지금 써놓은 거 만약에 모르는 거 있으면 정지하고 다시 다 외워야 됩니다. 3차면서 미지수 3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ca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 부분 있죠? 뒤쪽 부분 이거 변형시키면요. 2분의 1로 묶으면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는데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마이너스 2bc 묶으면 다시 이렇게 여기까지 됩니다.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변형시킬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접근해가는 방법입니다. 이걸 보고 무조건 인수분해 해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식을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얘를 이제 인수분해하면 방금 그 공식에 의해서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가 됩니다. ABC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거 양수예요. 곱해서 지금 0인데 양수기 때문에 0 될 수가 없죠. 이건 안 되고 요 값이 0이 돼야 돼요. 요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자연수도 실수죠. 요 식을 변형시켜 보면 아까 어떻게 됐냐면은 2분의 1에 이렇게 됩니다. 방정식인 경우는 2 곱해도 돼요. 2 곱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사라지고요. 여기 a-b의 제곱, b-c의 제곱, c-a 제곱 이렇게 또 변형이 돼요. 제곱도 해서 0 됐죠. 그러면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다 더해서 0이 되려면 각각이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럼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으니까 결국은 뭐다? a, b, c가 다 같아져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한 단계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한 근을 알파라고 했는데요. a, b, c가 같기 때문에 이거 b 대신에 a 대입하고요. c 대신에 a 대입해요. 그러면 a로 나눌 수 있겠죠?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됩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하면 이 모양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오메가에 해당되는 거. 주기성에 관련된 겁니다. 오메가. 이 식이죠. 보통 우리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요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요. 당연히 오메가 대입하면 식 만족하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요. 양변에 x 빼기 1 곱하면은 오메가 세제곱 빼기 1은 0 돼서요. 넘어가면 또 오메가 세제곱은 1. 자, 이런 식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높은 차수는 얘가 담당하고 2차 이하로 떨어뜨리면 그때부터는 얘가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는 거의 외워야 됩니다. 외우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오메가 박 혈내 복소수가 나오면 혈내근이 나오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이 1 이렇게 알아내면 돼요. 얘는 주기성이 3주기입니다. 3주기. 3번 갈 때마다 반복되는 거. 이거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호가 만약에 마이너스다 그러면요. 양변에 이거는 이제 x 플러스 1을 곱해서 정리하면은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이 돼요.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이때 마이너스 1 되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또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거는 주기가 6주기가 돼요.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곱해야지 6제곱이 1 되는 겁니다. 그리고 i 4주기 이런 식으로요. 주기성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기 보고서 한근을 알파라고 했잖아요.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고요. 알파 세제곱은 얼마다? 1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 바로 안 나오면 만약에 요 식에서 어떻게 한다? 양변에 x 빼기 1을 곱해보는 겁니다. 곱해보면 여기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넘기면 x 세제곱은 1이구나. 그래서 요 식 알아내면 됩니다. 이걸 적용해서 이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주기성이 3이죠. 세제곱 1이기 때문에 3의 배수. 3의 배수인 것들은 다 사라져요. a의 100을요. a의 이걸 99 플러스 1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알파의 99제곱은 1 사라질 거고요. 알파 하나만 남습니다. 이건 하나 더 크죠? 하나 더 크니까 99 플러스 2가 돼서 알파 제곱 이렇게. 2차까지 2차 이하로 내리는 거는 얘 담당이고요. 2차 이하로 내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요거. 여기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방정식의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fn은요, n의 오메가 n제곱일 때 f1부터 f10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나왔네요. 그죠? 우리 이게 주기성에서 혹시 이거 알면은 이거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요거에 관한 거예요.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이때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입니다. 이거 두 개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거 알고 계신 분들은 바로 그냥 쓰시고요. 모르면은 유도를 해야 되겠죠. 자, 오메가니까 일단 오메가 집어넣으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되고요. 일로 넘겨서 인수분해 봅니다.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돼요. 이렇게. 허근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메가 대입하면 또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 두 식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주기성이 이게 플러스 1 되는 경우는 3주기입니다. 3번 갈 때마다 반복인데 마이너스 1 되는 경우는 한 번 더 제곱해야 돼요. x 6제곱. 여기서는 이제 오메가 6제곱이 1 돼서요. 주기성이 6주기가 됩니다. 6번 갈 때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지금 F1부터 F10까지 주기성이 6인데 10까지밖에 없네요. 이 문제가 만약에 뭐 100 이렇게 돼야지 제가 볼 때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좀 작아요, 숫자가. 좀 커야지만이 6개씩 끊어가지고 규칙성을 보고 마지막에 남는 거 계산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10까지밖에 안 돼서 굳이 뭐 규칙을 크게 따질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다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주기가 2번만 돼도, 12만 돼도 규칙을 따질 텐데,
10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1은요. 1 집어넣으면 오메가. 자, 2 대입해보면 2 오메가 제곱, 3 오메가 세제곱, 4 오메가 4제곱 이런 식이 되겠죠? 6 오메가 6제곱 거의 다 해야 되겠는데요? 9 오메가 9제곱 10 오메가 이렇게 이랬을 때요. 일단 6주기 이거 볼게요. 오메가 6제곱이 1이에요. 이 값이 1입니다. 1이기 때문에 이 뒤는요 그냥 6 더하기 7 오메가 더하기 8 오메가 제곱 9 오메가 세제곱 10 오메가 4제곱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뒷거를요.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도 지금 마이너스 1이죠. 이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제곱 되는 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돼요. 이 값이 마이너스 3. 이것도 오메가 세제곱에 마이너스 1 되는 거를 이용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4 오메가가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것도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쳐놓고 할게요, 제가. 일단 숫자 나온 거 6 하나 있고요. 이렇게 6. 오메가 7 오메가 있죠? 8 오메가 됩니다. 8 오메가. 그 다음에 2 오메가 제곱, 8 오메가 제곱, 10 오메가 제곱 되고요. 3과 9. 12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인 게 4와 10. 14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오메가 5제곱이 하나 있네요. 자, 이제 오메가 세제곱에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14 오메가가 되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5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6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6 되고요. 8 오메가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6 오메가 10에서 5 빼주면 5 오메가 제곱. 자, 2차까지 내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담당입니다.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2차 이하로 떨어지면 여기서 오메가 제곱이요. 오메가 제곱이 넘어가면 오메가 마이너스 1 돼요. 요 값이 오메가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5오메가 마이너스 6오메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되고요.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1. A가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1이 되겠네요. 그럼 A에서 B를 빼면요. 마이너스 1에서 1 빼주면 이거 플러스 돼가지고 이렇게 빼주면 답은 10이 됩니다. 자, 이 문제가요. 아까 제가 주기성이 6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6 한번 끊어볼게요. 6 이렇게 끊어보면은 주기성이 나타나요. 오메가, 요거, 오메가 4제곱이 이제 마이너스 4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오메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메가 제곱과 5 오메가 5제곱, 요게 마이너스 5 오메가 제곱이 돼요. 마이너스 3 오메가 제곱. 그리고 요 값은 3. 요 값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요 값은 6. 그래서 더하면은 3.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이 뒤로도 쭉 끊어보면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여기보다 여기 요것만 계산해가지고 요거 나온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게 7 오메가 7제곱인데 오메가 6제곱이 1이기 때문에 7 오메가랑 같고요. 또 오메가 6제곱이 1이기 때문에 오메가 4제곱. 오메가 4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아서요. 마이너스 10 오메가입니다. 해주면 마이너스 3 오메가. 그래서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숫자가 아까처럼 컸으면 10이 아니라 뭐 100, 1000 이렇게 컸으면은 6개씩 끊으면 다 요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곱하기 몇 묶음인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것만, 뭐 나머지가 있으면 그것만 따로 더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